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 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108쪽. 오늘은 조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3. 조선 1. 조선의 건국과 변화. 먼저 학습 목표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조선의 건국과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건국이라고 하죠. 조선이 세워지고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그 과정을 공부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배경과 극복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임진왜란은 임진년에 지금의 일본이죠. 그 당시는 왜라고 했는데요. 왜가 조선을 침략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병자년에 중국 땅에 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한 전쟁이죠. 이 두 전쟁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조선은 이 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국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보겠습니다. 경복궁이죠. 네, 조선의 궁궐이에요. 경복궁은 조선시대 어떤 곳이었을까요? 임금이 살던 궁궐이었죠. 지금도 경복궁 가보시면 한번 관람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 임금이 살던 궁궐. 그러면 조선의 건국과 발전, 고려 말, 조선 앞에 있던 나라가 고려였습니다. 고려 말에 외세의 자전 침략,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고려를 자주 침략을 하게 되죠. 그란도 침략하고 여진도 침략하고 이러면서 고려는 많이 약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일부 귀족들은 횡포를 부려요. 백성들을 상대로. 그래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지금 너무 혼란스러우니 새로운 나라를 한번 세워봅시다. 라는 세력이 나타나는데요. 이들을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신진사대부의 한 사람이었던 이성계는 이들 중 뜻을 같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조선을 세운다.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됩니다. 1302년이죠. 1392년이죠. 그런데 딱 200년 후 1592년에 일본이 왜가 조선을 침략하는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 그 다음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태조 이성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조선의 첫 번째 왕이 태조죠. 이성계입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어요. 이성계는 나라의 근본이 백성이다. 백성이라는 유교 정치 이념을 내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고 여기서 유교라고 했죠. 고려가 조선 앞에 있던 고려가 불교 중심 국가였다면 조선은 유교 중심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유교 정치 이념을 내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고 농업을 국가 경제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농업을 가장 중요한 국가 경제의 기본으로 삼았다. 그리고 도읍지, 수도죠. 도읍지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깁니다. 지금의 서울이죠. 왜냐하면 개경은 고려의 도읍지였어요. 그러면 고려의 중심지였던 개경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 이성계가 계속 그곳을 도읍지로 삼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도읍을 옮깁니다. 한양으로, 지금의 서울이죠. 그래서 새 국가의 기반으로 삼았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글을 만들어주신 한글을 만드신 세종 때는 글을 읽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우리의 한글이죠.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학문 연구기관인 집현전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이었어요. 집현전에서 유능한 학자들을 키우고 추구기와 비가 온 양을 재는 추구기죠. 장영실이라는 과학자죠. 지금으로 말하면 장영실을 시켜서 추구기를 만들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과학기구를 발명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백성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이런 기구를 만들었죠. 장영실은 천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기술이 아주 뛰어나고 유능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뽑아서 이런 과학기구를 만들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와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했어요. 세종 때. 또한 여진족을 몰아내고 고려 때부터 있던 여진족이죠. 여진족을 몰아내어 조선의 국경을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넓혔습니다. 지금의 우리 땅이죠. 우리 북한이 있는 지금의 우리 한반도까지 영토를 다시 넓혔어요. 그리고 성종왕 때는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을 만들어서 법전을 완성했죠. 그래서 법치국가로서 체제를 갖추었다. 우리 지금의 법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헌법 있죠. 헌법. 그 당시에 헌법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경국대전입니다. 그래서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을 완성해서 법치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추었다. 경국대전은 조선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입니다. 네, 1592년이죠. 1392년이 조선이 건국된 때였다면 딱 200년 후 1592년부터 1598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과 벌인 전쟁을 말한다. 이 시기에 굉장히 어려웠죠. 조선 건국 후 약 200년간 평화로웠던 조선이 일본이죠. 외적 침략에 대한 대비가 소홀했었어요. 소홀했던 반면 일본은 국내를 통일하고 일본이 흩어져 있던 그 나라의 어떤 정세를 통일을 시켰고 그 다음에 조선을 침략했죠. 조선은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의주까지 피난을 해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다. 임금인 선조가 한양, 수도 한양을 버리고 저 북한에 있는 의주까지 피난을 했어요. 이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 거북이처럼 생긴 배죠. 거북선을 만들어 곳곳에서 일본 수군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해군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일본 수군을 무찌르며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 바다에서 싸운 거죠. 네, 아이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어요. 네. 네, 지도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싸웠던 위치가 나와 있죠. 네, 요 점선을 있는 부분은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곳이고 이렇게 빨갛게 X표돼 있는 곳 있죠. 네, 여기는 승리를 했던 곳이에요. 거북선을 만들어서. 그러면 네, 지금 임진왜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곽재우라는 사람. 이 사람은 군인이 아니었죠. 병사가 아니었는데 의병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일어선 병사들을 의병이라고 합니다. 곽재우를 비롯한 의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양반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구하고자 일본군과 맞서 싸웠다. 네, 의병이 양반에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의병이 되어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율은 명의 도움으로 그 당시 중국 땅에 명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명은 조선과 친했었죠.
조선과 친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워진 그 옆에 세워진 청나라는 조선과 친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청나라도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은 조선과 친했다. 명의 도움으로 평양성을 되찾고 한양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행주산성, 우리 김포공항 지나면 행주산성 가보셨죠? 행주대교 지나면 행주산성이 있어요. 거기에서 의병, 그 다음에 승병은 스님이 병사가 된 거예요. 성병 등과 함께 힘을 합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것을 행주대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청나라, 중국 땅에 있던 청나라가 침략한 전쟁, 병자호란이죠. 임진왜란을 치르면서 일본과 전쟁을 치르면서 조선의 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는데 또 청나라까지 침입을 해옵니다. 약해졌을 때 여진족은 주변 세력을 통합해서 후검이라는 나라를 건국했어요. 후검이 명과 조선을 위협하자 광해군은 중립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왕이었죠. 광해군이 중립 외교 정책을 펼쳤다. 이후 그 다음 왕 인조가 후검을 멀리하는 정책을 펴자 후검이 침입했다. 이 후검이 청입니다.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꿔요. 그러면 조선과 후금은 형제의 나라로 지내자는 약속을 하고 전쟁을 끝내기는 했어요. 그러나 조선은 여전히 원래 명과 친했었죠. 조선이. 근데 계속 명과 관계를 유지해 갔어요. 명과 계속 친하니까 후금이 이제 조선을 침입하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청으로 이름을 바꾼 후금이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요구를 해요. 그전에는 나란히 형제의 관계를 요구를 했는데 조선이 명과 계속 친하게 되니까 이제는 청이 임금이고 조선이 신하인 그런 임금과 상하 관계죠.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요구하면서 다시 쳐들어왔어요. 이 전쟁이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1636년에 인조는 그 당시 왕이었던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어요. 지금도 남한산성 있죠? 피신을 해서 맞서 싸웠으나 결국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청나라의 왕이죠. 황제에게 치욕스러운 항복을 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었다고 해요. 정말 치욕스럽죠? 무릎을 꿇고 왕자들은 인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조선은 청과 결국은 임금과 신하, 상하 관계예요.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왕세자를 비롯한 많은 조선인이 청의 인질과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치욕스러운 결과죠. 네,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생각 따지기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 고려 말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회 개혁을 추구하며 뭔가 바꿔야 한다. 이런 사회 개혁을 추구하며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자 조선을 건국한 주체 세력,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하는 세력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이성계를 포함한 신진 4대부죠. 신진 4대부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보자, 건국해보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세종 때는 문화와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했다. 그렇습니다. 장영실을 시켜서 백성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추국이라든가 자명종이라는 식의 여러 가지 과학기구를 만들어냅니다. 맞고, 두 번째, 성종은 백성들을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훈민정음 창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성종이 아니고 세종이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으로 사회 질서 유지했다. 맞습니다. 경국대전 법전이었어요. 그리고 임진왜란은 일본이 조선에 쳐들어온 전쟁이다. 그렇죠? 일본의 이름이 왜였거든요.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보기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괄호 안에 써봅시다. 임진왜란인지 병자호란인지 골라 넣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괄호는 뭘까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전쟁이다. 일본의 이름이 왜였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죠. 이때 이순신과 권율, 의병 등이 크게 활약해서 극복했습니다. 임진왜란. 극복은 했지만 많은 국력은 잃었죠. 너무 오랫동안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지만 결국 청태종에게 아주 굴욕적인 항복을 했죠. 그리고 인건과 신하관계 상하죠. 상하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충성을 해야 돼요. 우리는 신하의 나라고 그 다음에 청은 임금, 왕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나라에 복종을 해야 하는 그런 굴욕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병자호란이죠. 이 두 전쟁으로 인해서 조선은 많은 국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조선 말에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일제 35년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조선의 건국과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